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4주 이동 평균도 낮아졌고요. 좀 같이 살펴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액면상으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깼기 때문에 네. 지금 실업률이 떨어진 거랑 뭐 이런 거를 연계해서 볼 때는 굉장히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액면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실업률이 떨어진 거를 봤을 때 그때 이 실업률이 떨어진 게 그 고용시장 참가율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고용시장 참가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평생 백수로 살래 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라면은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졸트랑 연결시켜서 봤을 때 기업이 구인 공고도 적게 내고 해고도 적게 하고 그리고 기업이 그냥 강제 해고 말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전부 다 자신감이 줄어든 가운데 나오는 이런 시점이라면 이런 거라면 조금 액면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좀 주눅이 든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건덕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액면상으로는 실업률도 떨어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연준에서 그럼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라는 쪽에서 보자면 이거 뭐야 고용시장 좋잖아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얼마나 낮아졌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당장 안 내릴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드린 대로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정도로 그냥 견조한 게 경제와 그 주가에 좋을 것인가 그거는 판단해 볼 여지가 있겠죠.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될 그러니까 주사제를 계속 나가지고 몰핀을 넣어야 될 정도로 허약하다면 그럼 그건 더 안 좋은 것이고 근데 뭐 그렇게 막 시체가 되어갖고 경제가 완전 죽어가지고 몰핀 주사를 막 계속 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금리 인하라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로 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라면 또 주가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은 막 경제가 막 완전 죽어가지고 금리 인하 카드를 막 계속해서 써서 제로 금리로 가서 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주가랑 경기를 살려야 되는 막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섣불리 쓰기보다는 좀 늦추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 연준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물가가 지금 PPI든 CPI든 뭐 PC든 연율 2%가 목표인데 2%대로 일단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너네가 펜 때만 굴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압박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고용시장에 좋게 나오니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도 대통령님 말을 듣고 싶은데 고용시장에 좋은데 어떡하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사실은 한 2번 이상은 무조건 2번 초과는 네. 이번 연도에 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렇다면 뭐 요즘 같은 이런 미국의 고용 지표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국내 증시는 뭐 사실 이것보다는 AI 씬의 성장과 확산이 더 큰 이슈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액면으로 아까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뭐 고용시장 참가율이 떨어지고 네. 뭐 기업의 자신감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서 구인 공고도 적게 나오고 해고도 적게 나오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오는 이 배경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액면으로 저렇게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면 미국의 소비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제가 그때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극단에 있는 사람 말고는 지금
다 좋아한다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극단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엄청난 극렬한 정치 참여층들. 근데 중도층들은 뭐냐면 아니 뭐 굳이 뭐 내가 뭐 굳이 어떤 쪽을 택하기보다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이 잘 살면 좋은 거야. 지지를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주식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계속 얘기한 대로 나에 대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네 주식 계좌를 까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물가 잡은 거, 뭐 관세에 대한 부분 다 유리하게 당신네들 이 그 지갑을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뭐 물가 인상 이런 건 전혀 없다. 관세로 인한. 지금 그게 사실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지표로. 지표로 증명이 되고 있죠. 지금 사실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약간 무역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네. 제조업 부문이죠. 우리가 PMI도 보면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랑 갈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조업은 50 미만으로 나오고 서비스업은 계속 50 초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은 역시 서비스업의 나라고 소비의 나라며 소비는 굳건히 살아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관세 이슈는 전혀 소비에 영향을 못 미쳤고 그럼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거예요. 결국 뭐 트럼프를 막 정말 이제 내가 가난해서 뭐 손가락을 쪽쪽 빨아도 일단 절대 반대하겠다 이런 사람 빼고는 지금 소비에서는 계속 여력이 있고 네.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론은 좋아지고 단지 트럼프 그 반대층에서 얘기한 그 부분은 어디서만 나타났다? 약간 무역 전쟁의 트러블이 있는 곳이라던가 제조업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미국의 GDP를 지탱하는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그런 관세로 인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없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 당연히 트럼프 얘기대로 금리 인하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다는 것이죠.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좋다. 근데 물론 아까 막 실업을 더 깊게 딥하게 뜯어 들어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하락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제도 저기 보셨잖아요. 서비스업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뭐 서비스업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액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시장에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뭐 국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당분간 어떤 지표나 이벤트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장주는 금리 인하가 되면 좋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지금 특히 막 엄청나게 지금 성장의 가치를 둬서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오는데 미래 가치를 땡겨 와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PER, PBR을 지금 주어지는 그런 주식들, 네. 그런 업종들, 섹터들에게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쓰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더 큰 걸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가장 전격적으로 할 때는 항상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경제가 망했을 때,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을 때, 아니면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 어떤 완전히 처방을 급격하게 해가지고 그 경제를 살려야 될 때, 그럴 때잖아요.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그 주전자 뚜껑이 안 날아가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는 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반증이자 나라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연준이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금리 인하 카드를 쓸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데일리로 말하는 증권방송에서는 금리 인하를 쓰면 주식시장이 좋겠니? 그 얘기는 아까 말한 그 기술주 성장주에는 금리 인하라는 게 이론적으로 좋고 공식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치를 땡겨오는 할인율 공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이제 유동성 공급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도 금리 인하 여기서 해서 빨리 마중물을 내라 이러고 있으니 그런 건데 사실상 미국의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연준은 섣불리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오히려
경제의 거울인 주가는 좋은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단기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지금이 AI 혁명의 시대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나타나 있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인가 그거를 조금 유추해보고 재단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견조한 고용 지표도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AI 신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